깨져버렸어요. 두꺼운 강화유리가 확실히 좋겠는데요. 이게 높은 데서 전자책? 떨어져도 안 깨졌어요. 자, 오늘 소개할 전자책 단말기는 하이센스라는 회사의 라인 모델입니다. 구매한 지는 1년도 더 전이었는데 리뷰를 해야지 하다가 게으름을 드디어 이겨내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리고 답답하다는 게 기본적 상식이던 다른 전자책 기기들과는 달리 일반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셋 스냅드래곤 66이랑 6기가 램으로 구동을 하고 OS는 안드로이드 11을 탑재해서 예전에 전자책 단말기들이 안드로이드 6, 4 이런 거 써서 앱 지원이 중단돼서 쓰지도 못하고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른 전자책 기기들이 페이지 하나 로딩하는 동안 A9은 유튜브가 돌아갈 정도로 스펙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전자책보다 휴대폰에 가깝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배터리도 4000mAh로 넉넉한 편이라 일주일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껐다 켰다 하는 거 말고 항상 켜둔 상태로도 일주일을 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볼 건 해상도겠죠. 요즘은 거의 다 300ppi를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이 6.1인치, 아이폰으로 치면 프로 맥스랑 같은 사이즈인 건데 패널도 좋고 해상도도 300ppi로 선명하고, 하지만 이건 장점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요즘 전자책들은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이라서요. 그나마 건질만한 건 색 온도차 기능인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걸 오토로 해주고 있고, 차가운 색감이나 따뜻한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 오토로 해두면 어두운 데서 어두워져 가지고 잘 안 보이고, 밝아서 밝아지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잉크는 밝을 때 잘 보이거든요. 조명을 켜면 배터리만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만 킵니다. 아예 안 켜면 어두워서 조금은 켜놓는 상태로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따뜻한 색감은 잠자기 전에 책 읽을 때 최대한 노랗게 해두고 읽다가 잠듭니다. 불면증이 있다 보니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방해되는 게 예민해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은 휴대폰은 아예 안 만지고 A9로 책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들어서 조금 편합니다. 카메라 있기는 하니까 전면에 5메가픽셀, 후면에 13메가픽셀이 있는데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메인폰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카메라가 당연히 중요한 기능이겠지만, 촬영 당시에는 화면이 흑백이라 흑백으로 표기되지만 컴퓨터로 옮기면 컬러로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고, 촬영 자체는 버벅임 없이 바로바로 찍히긴 합니다. 하지만 신형 아이폰이나 갤럭시랑 비교할 만큼 좋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겠고요. 기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얼굴 인식, 전원 버튼에 지문식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이랑 지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랑은 좀 다르게 내 사진을 출력한 거로도 열릴 때가 있고요. 선글라스나 안경을 쓰면 인식을 못합니다. 각도도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사용하는데 조악하긴 한데, 지문을 대지 않고도 얼굴만 보면 열리는 건 편하긴 하다는 거. 그리고 지문은 말 그대로 지문이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굳이 언급을 한 게, 얘네들이 지문이랑 얼굴 인식을 넣어놓고도 72시간마다는 꼭 비밀번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귀찮은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끄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랑 중국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매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More Locale 2라는 걸 설치하면 한글도 잘 출력이 됩니다. 그때 설치해서 이제 한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키보드도 안드로이드 네이버 키보드 설치해서 사용 중이고요. 설치 가이드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동하는 앱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 중이고, 아래에 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기로서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책 서점사들의 앱과 팝, 텍스트 뷰어, 도서관 앱, 해외 도서관, 웹소설, 만화책 뷰어 정도가 있고 그렇게 사용 중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DAC라고 고음질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이 휴대폰에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3.5mm가 상단에 존재를 하고요. 좋은 유선 이어폰이 단자가 사라져버린 요즘 시대에 놀고 있다면 A9에 물려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애플 뮤직, 멜론, 스포티파이가 당연히 다 되니까 A9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그대로 설치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앱 설치는 오로라 스토어에서 하셔도 되고, 구글은 안 되니까 크롬이 없어서 파이어폭스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앱을 설치해서 apk 뭐뭐뭐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파이어폭스로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로는 쓸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서 온라인으로 받기도 매우 편합니다.
매번 컴퓨터에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SD카드, 구작 A5랑 A7에는 원래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었는데 지금 A9부터는 없습니다. 만화책을 대량으로 집어넣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8기가도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A9 책을 몇천 권 가지고 있는데 용량이 아직 한참 남은 거 생각해보면 만화책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큰 단점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가격. 예전에는 거의 400불 주고 샀거든요. 400불이면 50, 6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지금은 사은품 이것저것에 할인 쿠폰까지 해서 250불 선에 구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 초반대에는 구매가 되는 거라서 시중에 판매 중인 다른 전자책 단말기들이랑도 경쟁이 되는 것 같고요. 얘네 말고도 오닉스라는 회사에서도 휴대용 사이즈의 전자책 단말기를 내놓고 있다 보니 앞으로 전자책 시장도 다양한 사이즈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틈이 생길 때마다 책을 보는 건데 기존 7인치 이상의 전자책 단말기들로는 외출할 때 부담이 되거든요. 액정이 또 워낙 약해야지 이게 신경 쓰여서 케이스 달고 가방 챙겨 나가고 이러다 보면 가방을 안 들고 외출하고 싶을 때는 그런 게 짐이 되다 보니까 안 챙기고 안 가지고 가서 결국 전자책 단말기를 사놓고도 휴대폰으로 책을 읽는 상황이 있었는데 6인치 아래 휴대폰 사이즈의 단말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읽지 않더라도 일단 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적 여유가 꽤 좋았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리디북스로 보는데 책 다 보고 나면 대기 화면이 책 표지로 표시되는 기능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얘는 일단 전용 단말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게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아쉬운 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고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패널 보호가 잘 돼요. 그래서 어디 눌려도 일단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아서 저는 케이스 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정말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타입C로 충전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이폰 유저라 타입C 충전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어차피 배터리가 일주일씩 가니까 책 보다가 꺼질 일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어쩌다 한 번씩 충전해주면 되고요. 탁상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지금도 탁상용 시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 볼 때는 이잉크 특성상 항상 AOD 기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탁상용 시계로 쓰고 있고요. 전용 단말기들은 자사 앱만 구동 가능하고 다른 앱들은 고수분들이 파놓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만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타사 앱 구동이 가능했는데 하이센스 A9은 아무 제약이 없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다 보니까 아무 앱이나 설치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책 단말기가 가야 될 방향은 구매력이 낮다고 구닥다리 부품들 모아가지고 재고 처리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잉크 전자책 단말기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전력으로 뛰어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발전해도 글자로 이루어진 정보의 전달력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이상 책이 가진 가치가 낮아질 일이 없으니까 지식을 단시간에 습득하기도 좋고 작가들의 상상력을 가장 싼 가격에 펼치기도 좋은 책이라는 미디어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A9을 메인 전화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확실히 얘기를 하고 가자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회를 통해서 되는지 확인은 할 수가 있는데 딱 그 정도예요. 유튜브도 거의 제대로 쓸 수 없고요. 어차피 저는 전자책만 읽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전화기로 사용한다면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겠죠. 그런 이유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오로라 스토어나 다른 사설 사이트에서 앱을 받아 설치해야 되는 건 단점이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용할 때도 휴대폰에서 주소록으로 옮겨서 전화, 문자, 카톡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사양인데요. 페이스톡을 쓰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건 제대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흑백 이잉크 패널을 사용하는데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해도 흑백 출력만 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하이센스 A9을 메인 전화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 잘 사용 중인 기기라서 리뷰를 언젠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1년이나 넘게 지나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제 더 좋은 신형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급이 뒤로 밀려가겠지만 일단 전자책 단말기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신제품이 1년에 한두 개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 있고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차고 넘치는 사양입니다. 근 5년 동안은 스펙에서 뒤처질 일은 없을 거고요. 언젠가 안드로이드 10, 11도 앱 지원이 중단될 만큼 오래된 OS가 돼가지고 기존 전자책 앱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이대로 쭉 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